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국 메가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장문성입니다. 네, 강국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국박쌤 박요셉입니다. 네, 저는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우민경입니다. 네, 2021학년도 강국 메가스터디 재학생 1학년 종합반이죠. 3월 개강과 같이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3월에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고 왜 강국 메가스터디 재학반에 등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순서는 국어,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수학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국어부터 출발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 국어과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할 3월 커리큘럼 먼저 설명을 드리고 1년 전체적인 커리큘럼 흐름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간 커리큘럼을 보시면 물론 1, 2월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죠. 네, 겨울방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 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윈터스쿨을 진행을 했었어요. 수능형 수업을 집중을 했었고요. 이제 3월과 4월 그리고 5월 초까지 이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내신에 집중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그 이후에 잠깐 텀이 있어요. 그 텀 동안에는 그 종료자 수업이라고 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모의고사 혹은 아니면 다음 기말고사에 대한 약간의 대비 그리고 그 이후 모두 시험이 끝난 경우에 기말고사 내신을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빈틈없이 내신을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커리큘럼이라는 것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서 8월 사이에 사실 요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름방학이 좀 며칠 될 거예요.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공부의 텀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능 집중 기간으로 저희 쪽에서 특강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2학기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내신이 아주 잘 대비가 되게끔 꽉 차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선생님,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 네네. 저기 수능 집중 기간에 배우는 7월, 8월 네. 이 내용이 그 2학기죠.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지금 수능과 내신을 나눠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저희 쪽에서 단연간의 이제 내신을 분석하고 같이 살펴본 결과 내신 문제에도 수능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출제 의도를 수능형으로 갖다 내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 수능 집중 기간에 배운 것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집중 기간에 배우는 내용이 내신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 쪽에서 이제 질문 사항을 하나 던져봤어요. 고등국어 중학교 때랑 뭔가 다르다? 라는 토픽을 가져왔는데 이제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보통 공부를 할 때 특히나 국어 공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험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에 시작을 해도 80점 후반대에서 90점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수준으로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자,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내신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 지문으로 보통 3작품, 많으면 4작품 정도가 나와요. 시 같은 경우에는 짧기 때문에 4작품까지 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 요소들이 나옵니다. 중학교 때 이제 가르쳐야 되는 수준의 기본 요소가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열흘 전 정도에만 시작을 해도 80점대 후반대의 고득점이 가능한 이유는 본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과 연관된 주요 문제들 풀어보고 암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점수가 된다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 지문이 5에서 6작품으로 늘어난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쪽수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등
중학교에서 여러분들 시험 봤을 때의 페이지가 보통 6페이지에서 8페이지짜리 시험지로 갖다가 푸셨을 거예요. 저 적은 학교는 5페이지짜리도 있었을 겁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8페이지고요. 많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16페이지까지 있는 학교를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읽을 내용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읽는 연습과 작품에 대한 심화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문제도 주요 문제와 기본 문제가 아닌 심화 문제, 변형 문제 이런 것들이 문법 항목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함정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순 암기가 불가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외부 지문이 연계가 되어 출제된다라는 점 때문이에요. 저 여기서 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외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지 않은 지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선생님들이 주제 혹은 아니면 소재가 연관된 전혀 교과서에 언급되지 않은 외부 지문을 연계시켜서 문제를 출제한다라는 점이 고등학교 내신을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 줄 것인가? 우선 3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딱 그 진도를 나가는 상황일 겁니다. 물론 진도가 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들도 앞쪽에서 이제 아이들의 수준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것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전제 하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의 내용을 기본기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3월에는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에서는 기본기를 확보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념, 독해, 적용 이렇게 세 가지 내놨는데요. 자,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개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어떤 요소가 문제에 나오는지, 그리고 글을 읽을 때는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독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텍스트를 이제 읽어 나가는 것이죠. 교과서 지문을 분석을 하는데 시와 소설, 그리고 이제 수필 같은 경우에도 혹은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지문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되는지 지문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기출고사 문제들을 통해서 너희 학교에서는 시험이 이런 스타일로 나와 라는 것들을 좀 이제 예시로 보여주면서 익혀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기본기를 익히고 나서 그렇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국어 내신 대비를 차별화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어떤 시스템이 있을까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의 장점인 거죠? 이게. 그렇죠. 강북 메가스터디 재학생 반을 쉽게 얘기하면 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무한 반복 가능한, 학습 가능한 영상 자료가 제공된다라는 점입니다. 우선 이 영상 자료 부분은 학교마다 작품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작품들에 관련된 심화 내용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각 갈래별 OT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면 시, 소설이면 소설, 수필이면 수필, 극이면 극, 각각의 갈래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에 관한 개념 혹은 어휘 혹은 아니면 출제 요소 등이 정리된 영상 자료를 제공한다라는 점입니다. 한 번 봐서 이해 안 되면 두 번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 봐서 이해 안 되면 세 번 보시면 되시고, 세 번 봐서도 이해 안 되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걸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저를 찾아오시면 철저한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어진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사실 네. 영상을 작년부터 코로나 네. 때문에 영상을 찍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1년 넘게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영상의 퀄리티라든가 네. 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노하우가 많이 축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국어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건 지금 저희가 화면을 찍고 있는 것처럼 이런 영상 그리고 칠판에다가 수업하는 영상 그런 그렇죠. 영상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판서 영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이제 각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판서 영상으로는 작년에도 한번 찍어봤는데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런 OBS를 활용을 해서 PDF 파일을 통해서 좀 더 가독성 높은 네, 그런 영상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신 대비 프로세스, 국어 내신 대비 프로세스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입니다. 백전백승으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백전불패로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네, 제가 그랬네요. 백전불태, 물러남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지피,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네, 물러섬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적을 알아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의 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공부 대상이긴 한데 무엇이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주요 출제 요소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국어의 필수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이 지피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지기, 나를 아는 것이라고 하는 건 나의 능력을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됩니다. 독해력, 글을 읽어내는 능력과 그 다음에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법,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고 열심히 진행을 해 주신다면 우리는 백전불태입니다. 기출, 분석 및 풀이를 통해서 각 학교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학교별 정기고사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 내신에 있어서 지지 않는, 내신에 있어서 꺾이지 않는 그러한 네, 학습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멋있는 말이네요. 네. 네. 여기서 끝나야 일단. 네. 네, 그럼 강북 메가스터디 영어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중학교와 어떻게 다른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중학교 내신은요, 교과서 2~3가 정도에 그리고 학교 프린트가 들어가고요. 문법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과에 2개씩 최대 6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단순 암기만으로도 고득점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고등 내신은 완전히 달라요. 일단 시험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험 범위를 좀 보여드리면요. 화면을 좀 보실까요? 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가가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한 세트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한 세트는 22개 지문 정도가 되고요. 독해 부교재가 학교마다 다르게 들어갑니다. 보통 20개 이상의 지문이 들어가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어휘 부교재, 듣기 부교재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많죠.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정해진 문법 범위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지문에서든 어떤 어법 판단 문제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법 항목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문을 암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문을 암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본문이 변형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의어 반의어를 모르고 그리고 정확한 문법 지식이 없다면 고득점이 불가능한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단순하게 보더라도 양이 너무 많아지고 외울 것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1등급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고등학교에서 영어 1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번 보시면 고등학교에서 영어 1등급을 받으려면요. 절대적인 영어 실력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영어 절대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어떤 문법 문제를 보더라도 어법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정확한 문법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쓰여있는 단어 그대로가 아니라 그 단어와 관련된 유의어, 반의어를 아는 풍부한 어휘력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능 유형에 대한 독해 능력이 절대 실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에서는요, 여러분의 절대적인 영어 실력을 키워드릴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요, 4번의 내신 집중, 내신 대비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능 집중 수업으로서 어휘, 문법, 독해 골고루 여러분의 그 절대적인 실력을 향상시켜 드릴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수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3월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이제 처음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여러분의 영어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먼저 어휘는 능률복화 어음편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단순히 표제어만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의어, 반의어를 함께 학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문법은 수능 내신 빈출어법을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문제에 적용해서 푸는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독해는요,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 문제를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는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니 해도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내신 대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북 메가스터디만의 차별화된 영어 내신 방법. 요거를 크게 2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가지를 보시면요. 적중률이 다른 학교별 자료, 그리고 철저한 관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내신 대비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어떻게 내신 대비를 진행하냐면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 지문을 2번에 걸쳐서 보게 될 거예요. 먼저 세밀하게 그 지문 속에 쓰여있는 주요 어법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어휘를 짚어드리는데 유의어를 같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본 후에는 반드시 그 글을 크게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게 글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 주요 연결사, 그리고 문장 삽입으로 적합한 문장들, 그리고 빈칸 추론으로 유력한 문장들을 짚어드리고요. 서술형으로 나옴직한 주요 구문들이 들어있는 서술형 유력 문장들을 체크해서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하고 변형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데요. 여기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는 철저하게 학교 기출을 분석을 해서 학교 스타일에 맞게 변형 문제를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스타일에 맞는 학교별 서술형 문제를 제공을 해서 연습을 시킬 예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높은 적중률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그 학원이 생긴 지가 좀 오래돼서 근처에 있는 학교들의 그 데이터라던가 학교 내신 시험지를 모아놓은 양이 타 학원에 비해 상당히 많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런 내용의 데이터들 기반으로 해서 내신 교재라든가 그런 게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학교별 스타일을, 그리고 학교에서 선호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맞게 문제를 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2번째 차별점으로 보시면은 철저한 관리를 들 수가 있어요. 내신 대비의 생명은 사실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학생별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학생이 어떻게 수업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숙제는 어떻게 했고, 테스트는 어떻게 되는지 기록해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테스트 시험지는 버리지 않고 저희가 다 모아둬서 오답노트 정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답노트 정리를 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별로 이제 누적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틀렸던 부분들을 계속해서 테스트를 해서 이제 학생들이 틀렸던 표현들, 그리고 구문들을 반복해서 암기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 수업이 끝나면 학생별로 수업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해력을 좀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학교별로 이렇게 철저한 기출의 분석을 한 학교별 자료, 그리고 철저한 관리, 이 2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은 고등학교에서 영어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엄청 신뢰감이 가는데요. 네. 네, 저의 차례가 됐습니다. 수학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국어 영어랑 마찬가지로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내신은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내신과는 다르게 단원이 상당히 적죠. 그리고 문제 풀이하는 과정도 역시 단순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때 고득점을 맞았던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풀이하는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정 단원을 제외하고는 쉽습니다. 여기서 특정 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특정 단원이라고 하는 거는 피타고라스가 들어간 도형이 들어간 또는 뭐 원이 들어간 이런 단원들을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고등 내신은 5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용의 차이입니다. 물론 수학이다 보니까 중학교 때 내용이 고등학교 때 전혀 나오지 않지는 않습니다. 연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분명히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 고등 과정에서 좀 더 심화가 되고요.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라던가 인수분해 공식들이 좀 더 어려운 공식들이 추가돼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대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내용의 차이라고 느끼는 결정적인 이유가 약 50%에 육박하는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내용과는 전혀 아무런 상관없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좀 더 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범위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단순하게 중학교 때 시험 보는 그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그 문제집의 장수가 20장이다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때는 40장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최소한의 그 데이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난이도랑 상관없이 일단은 풀어야 하는 기본 예제와 연습 문제 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좀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시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난이도의 차이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랑 많은 연관이 있는데 새로운 부분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내용도 좀 더 심화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좀 난이도를 체감적으로 느끼는 난이도를 좀 더 어렵게 느끼지 않나. 근데 더더욱 난이도가 어렵다 하더라도 특히나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난이도의 차이 때문에 있습니다. 그 1번에서 말씀드렸던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 주로 2학년 때부터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내용들을 너네 너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이 내용을 배우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단계로 1학년 때 수학 상과 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 상과 하를 잘 해야지만이 처음 배우는 내용을 좀 더 잘 흡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1학년은 기초공사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네. 기초공사가 잘 안 되면 그래서 이제 보통 2학년 때 가장 많은 2, 3학년 때 가장 많은 스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시험 시간의 차이입니다. 여기 시험 시간이라고 하는 건요. 중학교 때 보는 실제로 보는 50분과 고등학교 때 보는 실제로 보는 50분의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용도 어려워지고 한 문제를 풀이하는데 풀이 드는 시간이 좀 더 길기 때문에 이는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아하, 네. 체감상 차이가 크게 난다라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20문제라고 한다면 한 13문제 풀고 나서 5분 전입니다. 10분 전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강조드릴 부분이 이제 킬러 문제의 등장입니다. 그 네 번째에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네. 이게 그 모든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아무리 시험을 쉽게 조절한다 하더라도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1등급과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눠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20문제 중에서 17문제 정도를 쉬운 난이도랑 평이한 난이도, 중간 정도 난이도로 출제를 했다면 변별력을 가르는 한 2-3문제는 반드시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전부 다 100점 맞아서 1등급을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킬러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는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좀 사고해서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쉽고 평이한 17문제를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이를 해서 시간을 확보해야지만이 이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네, 그 초석이 다져지는 거죠. 네. 실제로 푸냐 마냐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기본 문제들과 그 다음에 난이도가 쉬운 수준에 속하는 문제들을 얼마나 빨리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고 익숙하게끔 만드느냐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핵심을 말씀하셨네요. 국어 선생님 아니라 수학 선생님 하셔도 되겠어요. 네. 다음 그 페이지를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네 국어과랑 영어과에서는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앤서인데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물론 유형도 중요하지만 개념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 있는 적혀 있는 개념을 보고 너무 쉽게 친절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과서에 있는 개념 내용을 안 보고도 똑같이 연습장에 적어낼 수 있을 정도로 개념 공부를 하셔야지 어떤 문제의 유형이 나오더라도 그 개념을 끄집어 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해하는 거랑 머리에서 끄집어서 손으로 쓰는 거랑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문제풀이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개념 공부도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네. 각 문제에서 필요로 하는 개념을 쉽게 꺼내 쓸 수 있도록 잘 연습을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1단계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 아이들은 문제가 어렵네? 아무것도 안 하고 넘겨요. 아하. 그러니까 이 문제,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떤 단원에 어떤 개념을 묻고자 하는 문제구나라는 거가 문제를 풀이하는 시발점이 되는 건데 그거조차 못한다라는 거죠. 그거는 머리가 나빠서 문제를 많이 안 풀어서 그 문제를 접근을 못하는 게 아니라 개념 공부가 안 돼서 못 푸는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형 공부 문제풀이를 한 이후에 철저한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이따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피드백을 저희 학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약한 부분이 뭐고 이게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야겠구나. 즉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의 약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수학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핵심 반복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옆에 뭐 국어 선생님이랑 영어 선생님도 계시지만 수학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방법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예로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2년 동안 공부를 전혀 안 하던 친구가 3학년 때 와서야 이제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한다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전혀 기본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저는 대학만 보내주세요라고 하길래 제가 내놓았던 솔루션입니다. 개념 공부를 해라. 그 다음에 반복을 해라. 근데 반복은 몇 번을 하느냐? 8번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8번. 네. 이게 최소한 그 IQ랑 상관없이 8번을 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단기 저장소에서 비교적 장기 저장소로 넘어가기 때문에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을 최소 8번 하게 되게 되면 자연스레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빨리 문제를 보자마자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8번은 해라. 네, 그렇습니다. 8번을 하려면 그러면 좀 일찍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그렇죠. 네. 이 세 가지를 잘 적절히 배합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수학 1등급을 맞추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올라가서 수학 1등급을 맞기 위한 조건이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한 개념, 그다음에 반복을 통한 반복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반복을 통한 유형을 익히고 그다음에 사실 이 반복을 통한 유형 익히기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7문제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내서 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고 네. 물론 킬러 문제를 풀어보는 습관이 있는 친구들이 좀 더 맞출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에서는 4월달 시험 앞으로 한 3, 4주 전부터 킬러 문제도 조금씩 다루는 그런 수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세 가지는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재학생반, 중학반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수학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개개인한테 접근해서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 메가스터디를 들어야겠죠.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3월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개념 수업을 3월 달에는 1차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수업을 듣고 그 개념에서 나올 수 있는 유형별 연습을 할 겁니다. 아까 영어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이제 강북 메가스터디는 아무래도 대형 학원이다 보니까 근처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대부분의 학교들의 내신의 데이터가 너무 착실하게 잘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교의 그과 수학과 선생님이 어떻게 출제를 하겠느냐에 따라서 시험이 달라지지만 성향이라는 건 크게 많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별 성향의 파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게 저희 이제 교재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 좀 더 유리하게 내신을 대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진도가 끝났다고 해서요.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 반복 숙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4월로 넘어가면 중간고사에 임박하게 되면 실제로 모의고사도 봐보고요. 시간을 재가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익숙한 환경이 되게끔 그렇게 수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 수학과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를 개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이 중요하는데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답변을 준비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저희 강북 메가스터디는 매년 이렇게 일일 수학 30제를 시키거든요. 이게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게 그 표지고요. 하루에 최소 30문제 이상씩은 풀어야 되는 연습장인 거예요. 연습장. 아, 이게 예. 연습장이군요.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 연습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1년 번호라고 해서 화면에 보시면 1번, 한 문제를 푸는데도 풀이 과정이 뭐 짧은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학교 때 과정이랑 비교했을 때 긴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죠. 네네. 네,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연습장에 차근차근 특히나 중학교 때 남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필기가 그 개차반인 경우가 많죠. 그렇죠. 개차반이 그런 건가요? 아, 네, 그럼요. 네.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30제 노트를 쓰면서 사실 이 30제 노트를 쓰면서 이제 서술형 대비도 할 수 있고요. 네. 고난도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초석을 당기는 풀이 과정이 길기 때문에 그런 연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일일 수학 30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네. 질의응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수학 문제를 풀다가 뭐 쉬는 시간이나 자습 시간 이럴 때 왼쪽 보이는 화면이 이제 선생님께 직접 질문하고요. 네. 그다음에 오른쪽 화면이 질문 조교가 있어서요. 질문 조교한테도 쉬는 시간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주말이나 이럴 때 학원에 오지 않는 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요일 날 되면은 토요일에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는데 월요일 되면 질문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할까요? 그럼 또 까먹죠. 네. 본인이 질문해야 될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버전 24라고 해서 원래 재작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아이들이 사진을 찍어서 지금 가장 좌측에 보이는 그 화면이 그 문제를 사진을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선생님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도 바로 답변하지 않죠. 아이들이 좀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문제의 실마리만 제공을 합니다. 아하, 고기를 잡아다 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먼저 알려주는군요. 역시 국어 선생님이라 그런가? 준비하셨나요? 네. 너무 적절한 비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몰랐을 때는 저희 화면을 한번 꺼볼까요? 네. 저 가운데 사진에 보면은 풀이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이제 패드를 통해서 풀이를 이렇게 해서 상세한 과정을 찍어서 다시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캐톡인가요? 네, 로 통해서 보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부가적인 부연 설명들도 소통을 하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자는 시간이 아닌 이상은 제가 이제 주력으로 올해부터 이제 1학년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건데 제가 아무래도 결혼도 안 하고 시간도 많다 보니까 언제든지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니까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결혼할 거기 때문에 올해까지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개념 설명 반복 듣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밴드를 활용해서 영상을 찍어서 수업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저희 라이브로 네.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실제로 비대면 수업 기간이 안 되더라도 대면 수업이 되더라도 밴드를 개설해서 저희 수학 특히나 개념에 관련된 개념을 강조하다 보니까 개념에 관련된 수업을 할 때는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밴드에 올리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무한하게 반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비대면 기간 때 찍었던 영상이 우측의 화면이고요. 지금 저희가 지금 찍고 있는 모습이 좌측에 보이는 저 뒤에 천이 크로마키인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패드를 통해서 수업도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보충 그런 영상 같은 게 있으면 상당히 비대면 수업을 저희가 많이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많은 컨텐츠와 그 다음에 이제 노하우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사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뭐 칠판 수업 및 패드 수업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제공이 되어진다라는 장점을 뭐 영어 국어과에서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마지막 질문. 강북 메가 스터디를 재학반을 다니면 뭐가 좋나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 장점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강북 메가 스터디를 다녀야만 하는 이유. 선생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배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왔던 것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공부는 반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매번 수업을 반복을 해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저희 쪽에서는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제공함으로써 수학의 개념이라든지 영어의 어떤 독해 원리라든지 혹은 아니면 국어에 있어서 출제 요소 및 그 영역별 그 주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개념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무한적으로 반복을 가능하다라는 것, 무한 반복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 무한 반복 같은 경우에는 인강도 가능하지 않은가요? 네, 인강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분과 만나시나요? 그렇죠. 저희 학원에서는 그분과 만날 수 있다. 그 영상 속에 선생님과 만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학생이 봤는지도 체크가 되잖아요. 그럼요. 그 친구가 봤는지 안 봤는지. 뭐 예를 들어서 보강 영상을 제공했는데 그 영상에 대해서 본 친구들의 이름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경 쌤은 요셉 어떻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세요? 잠시 얘기해 주셨지만은 담임 선생님의 관리가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국영수 단과로 다니면은 담임 선생님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을 텐데 저희는 이제 종합반이다 보니까 담임 선생님이 있고 국영수 전반적인 어떤 학습 관리가 된다라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공부 습관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네네. 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특히나 이제 제 영상을 보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성적이 최우선순위이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일단 저희가 단연간의 노하우를 토대로 우리 아이들의 성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이 잘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강북 메가 스터디 학원을 보내주시면 일단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오른다. 이런 장점이 있다. 어허. 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강북 메가 스터디를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으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다 보일 수 있게끔 보시면 표준 시간표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시간표가 월화목금에 진행되는 저희 이제 1학년 종합반의 표준 시간표고요. 조회가 5시 50분에 진행돼서 수업은 6시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게 주중반인데 끝나는 시간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왼쪽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하. 6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끝나는 시간이 이제 맨 마지막에 종례라고 해서 9시 40분에 끝난 이후에 영단어 테스트를 보고 종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측에 보이는 시간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9시에 이제 학원이 아하. 종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3월까지 연장이 됐을 시에 시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시에 끝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3교시, 4교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이 다이렉트로 100분 동안 수업이 진행된다. 그 정도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플랜 A와 플랜 B가 다 대응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철저한 학원이라는 느낌이 있네요. 너무 자화자찬 같은데요. 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방역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방역 절차를 소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오기 전에 한 번 더 해서 매일 2회에 걸쳐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등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출입 금지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제외한 외부인은 일단 출입 금지가 되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학원 왔을 때 발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발열 체크를 하고 하루 등원시 포함 하루 2회의 발열 체크를 함으로써 좀 걱정 없이 우리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학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무조건 저희 학원을 다니면 1등급을 맞습니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으나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게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다하겠다라는 확신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라고 한다면 네, 등급 향상, 성적 향상, 실력 향상 네, 약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북 메가스터디 3월 개강과 관련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